오늘도 이신건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건의 시사 톡톡 8번째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선출, 장기 집권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합니다. 성결교회 안에서 홈페이지로 소식을 알리는 일종의 야권의 홈페이지가 두 개 있는데요. 성결 네트워크와 더불어 성결광장도 오랫도록 성결교단의 내외적인 소식이나 사건을 보도해주는 매체입니다. 물론 자주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도 이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악성 댓글에 의하여 공격받기도 했지만, 여하튼 이것이 오늘날 교단 공식 기관지가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아직도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 9일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라는 닉네임으로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다. 욕심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조금만 더해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서울신대 총장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군요. 서울신대에서 4월이면 총장을 뽑는다고 한다. 전 총장이 이미 4년 동안 총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총장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모양새다. 교단 총회장의 임기도 1년인데 설립자도 아닌 사람이 8년을 총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에 과연 어울리는가 말이다. 그렇다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단 말인가. 서울신대는 대학원 정원 중에 매년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비달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매년 200명의 대학원생을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이상이 되는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학교가 조용하다. 총장이 잘하고 있다는 헛소문만 무성하다. 무엇을 잘하고 있다는 것인가. 네, 페이지를 넘기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팡질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대 총장이 지금 임기가 4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올해부터 서울신대, 다른 대학과 많은 기관이 그랬지만 최고 지도자 임기가 대부분 4년이었는데 이게 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중임 혹은 3연임 하는 분들도 생겼고, 심지어 과거에 쭉 연임하신 건 아니지만 퇴임 후에 다시 또 총장직을 맡아서 18년가량이나 총장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학교 교정을 옮기고 학교의 설립 이념을 정립하고 하는 등 학교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동안에 많은 반대자들, 저항가들이 있어서 학교가 무척 시끄럽고 힘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도합 18년 통치하면서 무너졌는데요. 그분도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희한하게 18년 만에 재직을 하지 않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 때문에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적이 있다가 또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3년으로 또 바꿔서 연임할 수 있겠고 했는데, 지금은 이 3년 연임 다음에 이제 또 4년으로 바꿔서 이것도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3년은 좀 짧다. 3년 단임하신 분도 있고 연임하신 분도 있는데 3년이 좀 짧다. 그래서 4년을 고친 이유는 4년 임기로 이제 단임을 하라는 정신이 아니었겠나 싶은데요. 전 총장은 지금 연임하면 실제적으로 교수로서 퇴직할 나이를 몇 년 넘겨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특혜를 보는
측면도 있고 4년이면 담임이 아니냐, 담임으로 끝내라는 뜻인데 왜 또 한 번 더 하겠다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전 총장이 4년 더 연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원의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판적인 기사 글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대의 미달, 특히 대학원생들의 미달이 제가 재직할 때도 있었고요. 이제 신대원생들도 미달이 되어서 야간 학부 수요일과 토요일에 공부하는 나이 드신 은퇴하신 분들에게 신학을 공부하는 기회를 주기도 하면서 신대원을 조금 과정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는 작년부터인가요? 현저히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반 대학원은 오래전부터 미달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새로 개설하기도 하고요. 뭐 설교 대학원이니 뭐 이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과를 만들어서 학생을 유지하고 끌어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대의 상황에 맞물려서 대학원의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학부에서는 입학정원 한 명만 미달되어도 난리법석인데 대학원은 입학정원 200명 정도가 미충원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장들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다른 대학의 대학원들도 다 그렇다고 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대학원생 충원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대학원을 만들어서 시도해보기도 하면서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학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고 또 교수님들의 사례비와도 연결되어서 자기 자신과 절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제 일반 대학원, 특히 또 신학 대학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줄고 있는 것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라고는 온데간도 없고 이건 또 너무 지나친 악의적인 비평입니다. 그냥 또다시 모집 공고만 낼 뿐이다. 이것이 대학원장들의 대책이란 말인가? 멀리서 보면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부에 계신 분들은 고민하고요.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대학원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심지어는 총장이 야심차게 시작한 글로벌 리더십 경영 융합 대학원이 정원 37명을 모집하는데 3차에 걸쳐 모집을 시도했지만 영명 지원이라는 역대급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아이고 어쩌나요. 이런 경우는 과거에는 전혀 없었는데요. 일단 대학원 이름이 너무 기네요. 글로벌 리더십 경영 융합.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다 조합한 것 같아요. 글로벌 세계적이고 국제적이다. 리더십 경영 또 융합. 요즘 제가 사는 양평에 아파트를 여기저기서 많이 세우고 있는데 아파트 이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리버파크, 쉘, 우방 뭐 와, 옛날에는 영어로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요즘 시어머니가 아니라 누구도 못 찾아올 것 같이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는데 대학원의 이름이 이렇게 길어진 건 처음 봤네요. 글로벌 좋은 말이죠. 리더십. 목회자나 세상의 여러 가지 리더들을 양성한다. 리더십 좋죠. 또 경영. 제가 재직할 18년이 은퇴했는데 그때만 해도 경영학과를 개설하자 말자 아주 홍역을 치렀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개설하지 못했나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요즘에 경영학과가 인기인가요? 잘 된다고 우리도 따라 하다 보면 결국 끝물이에요. 마지막 파도예요. 결국 효과를 못 봐요. 남들보다 시대를 앞서서 끌어가야 되는데 남들 잘하고 이제 마지막쯤 돼서 우리도 따라가는 이런 흉내는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요. 융합이란 말은 오늘날 뭐 과학, 인문학에서 아주 널리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너무 대학원의 이름이 길고요. 복잡합니다. 차라리 그냥 경영대학원 혹은 목회경영이라고 하든지
혹은 차라리 리더십, 뭐 경영까지 포함했어요. 리더십이 경영과 무관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이름이 긴 것이 조금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름 좋다고 다 좋은 이름을 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선명한 것도 중요한데 여하튼 이렇게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는 과거에 없었는데 이런 실패를 좋은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대학원장과 총장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책 실패가 과연 서울시대 역사에서 있었던가. 물론 이런 정도의 실패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이것도 학교를 새롭게 이끌어 보려고 위기를 돌파하려고 시도했던 하나의 노력이라 좋게 봐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은 사실이네요. 학교를 이렇게 만들고도 또다시 총장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실패해놓고 또 총장 또 하려고 하느냐? 과연 누구를 위한 총장이며 무엇을 위해 총장을 하려는가 묻고 싶다. 정책 실패에 대한 정책적 책임 이런 것들은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여기다 덧붙이네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황서 감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덜하는 욕심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추해지게 된다. 이런 교훈을 평신도 박항서 감독에게서 배우길 바란다. 아름다운 퇴장. 박수 칠 때 떠나라. 좀 더 해달라고 부탁할 때 차라리 떠나라. 가라 내려가라 퇴임하라고 막 주장할 때 마지못해 퇴임하는 것보다는 아니 또 억지로 연장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여 퇴장하면서 아주 부끄럽고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퇴장하는 것보다는 전성기 때 잘 될 때 퇴장하는 게 좋지만 이게 인간의 욕심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 총장이 이런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퇴장을 했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집권은 위험하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요. 소신대 총장을 보니까 연임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리하더라고요. 추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무리한다는 이유에는요. 사람이 아주 정직과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부패해지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도덕적으로 추해질 가능성이 커지더라고요.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뇌의 호르몬 분비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완장을 차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장기 집권한 사람 치고 아름답게 퇴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을 받고 퇴장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끼는 후배 총장이기 때문에 후배를 위하여 학교를 위해서도 당연히 있지만 아끼는 후배를 위해서 무리하지 마라. 이제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라. 현 총장이요, 중앙성결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성결교로부터 큰 모금을 해왔어요. 이 자리를 빌어 중앙성결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 총장의 그런 노력을 높이 사야 합니다. 그런데 업적을 쌓으면 살수록 오히려 더 사람들이요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나밖에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쉽더라고요. 못해도 힘들지만 잘해도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측면이 많지만 더 이상 취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비루투스라는 분이 오래전부터 이분이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교단 내외에 대한 아주 혹독한 비평이나 기사를 올린 분인데요. 6월 14일
5일 후네요. 이렇게 또 그의 첫 기사에 따라 첫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신학교의 리더를 새로 뽑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예, 뭐 이것도 이제 현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기 위하여 쓴 글처럼 보입니다. 이전 것 이제 과거 총장은 이전 것이니 지나가고 가라. 이제 새 총장을 우리가 맞이하자 이런 뜻으로 읽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이것도 현 총장을 겨냥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현 총장을 겨냥하는지 여부를 따라서 뭐 타당하고 뭐 건전한 뭐 대안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첫째, 사중복음에 신학적 소명이 없는 사람. 사중복음을 깔보고 나고 쉽게 여기는 이는 안 됩니다. 사중복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곳 일본 교회의 것이라느니 장로 교회의 것이라느니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성결교회의 복음, 사중복음의 신학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는 안 됩니다. 예, 현 황 총장이 우리 성결교회 서신학대학의 신학적 전통은 사중복음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웨슬리 신학이다. 웨슬리 신학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중복음을 깔보지는 않았으나 사중복음과 통합하려고 애썼겠지만 사중복음을 좀 폄하한 듯한 느낌을 주고 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조용하게나마 일어나서 갈등을 빚었던 것 같아서 이것은 현 총장을 직격하는 비판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교수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공동체를 갉아먹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칼을 휘둘고 협박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막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쉽게 흥분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교수 간의 갈등을 학교 밖 목사를 통해 해결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뭐 저는 이제 학교를 떠나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현 총장을 저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교수 간의 갈등 혹은 학교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끌고 가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죠. 모 교수의 신학을 검증한다면서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서 그 굳이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교단 사람만이 아니라 교단 밖에 있는 신학자들까지 불러서 한 교수의 신학을 검증하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씁쓸하고 기분 나빴어. 그래서 제가 여기 제 유튜브에도 그거에 대하여 심각하게 비판하는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사이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사회도 완전히 통합하고 하나가 되는 사회는 없습니다. 건강한 갈등은 필요합니다만은 여하튼 이 부분은 현 총장이 아니라 앞으로 총장이 되어야 될 사람들도 새겨들어야 할 좋은 교훈이긴 합니다. 3. 거짓말을 밥 먹든 하는 사람. 힘께 나 있다는 목사 뒤에 숨거나 눈치 보면서 장단 맞추고 춤추다가 제 말은 하지도 못하고 온통 거짓말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다가 성결도 있고 진리도 있고 공평도 정의도 다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네, 사실 과거에 총장 중에는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욕심을 내면서 조금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성결이냐 복음이냐 정의가 어디 갔느냐 비판받는 총장이 적잖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 총장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학문적으로 부정직한 사람. 논문 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논문 또는 자기가 이미 쓴 논문을 모자이크처럼 오려 붙이기 위해서 새 논문을 만들어 연구비 타먹는 그런 짓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말은 어느래도 그런 정직해야 합니다. 말은 화려하지만 글이 부정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건 현 총장을 겨냥하는 표현인지 지도자의 기본적인 덕목, 자질을 논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솔직히 이렇게 조금 애매한 표절, 애매한 부정들이 들어있어서
고민했고요. 지금은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투명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부분이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없죠. 그래도 사중복음에 확신 있는 사람, 교수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학문적으로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 찾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총장 후보로 나와야 합니다. 최소한도 교수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제가 총장 선거를 과거에 두고 고민할 때 보니까 교수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총장 되면 그 총장의 정기간 내내 불편하고요. 공동체 내부가 단합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사들만 잘 구워 삶아서 정치 잘해서 총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들을 굉장히 무시해버리거나 소수의 교수들을 끼고 정치하는 총장들이 과거에 없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총장이 되어도요. 교수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총장은 늘 힘들었고요. 교수들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최소한도 교수들의 지지를 받는 총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이사회가 총장을 뽑을 때 교수들, 학생들, 심지어 학부모, 학부모는 우리 교단에 목사님이나 평신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에게 과거에도 그렇게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요즘에 그 국힘당처럼 컷아웃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사들만 뽑으면 편하고 좋죠. 그러나 교수들이 존경받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존경받지 못한 총장을 뽑으면 임기 내내 힘들어합니다. 공동체가.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이사회는 제발 많은 분들의 의견과 견해를 수렴하여 많은 분들을 존경을 받는 좋은 총장을 선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간절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분이 정바람이라는 분이 또 이어서 그 다음날 2월 15일날 댓글을 달았어요. 성주골에 미래가 있는가 묻는다. 성주골이란 말은 그 서신대 교정이 있는 지금 사진에 있는 여기는 성결인의 집이라고 대강당이라고 흔히 뭐 성전이라고 했지만 성전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대강당입니다. 소강당도 있고 그 뒤에 조그만 산이 보이죠? 저기가 성주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주골이라고 했습니다. 성주골에 미래가 있는가 묻는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정말만 보면 욕심을 부리지 마라. 더 이상 연임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교단명, 교단 이름 성결교회. 괜히 어쩌다가 나온 이름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정치사회 어느 분야든 시작할 때의 순수성, 세월과 함께 낡고 늙어가다가 마침내 부패하여 소멸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종교도 다르지 않지요. 성결교회, 종교 부패의 심도가 깊어가던 시절 등장한 이름. 거룩한 성, 깨끗한 결이죠. 더러운 썩은 생명을 잃어가는 시대에 등장한 아름다운 이름 아닌가요? 오늘의 종교, 부패하지 않은 종교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모두 부패하여 사람들이 쳐다보려고도 안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두면 모두 소멸하여 사라지겠지요. 그럼 어쩔까요? 성결보다 더 센 쌍결교회 재밌습니다. 쌍시온 쌍기역 쌍결교회 들고 나올까요? 아니 여당 강변의 세례 요한이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속에 처박아 모두 죽여버리고 잃어버린 본질 되찾아 물 밖으로 솟아오르는 메타노이아 해결운동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결교단 살림꾼 총무, 교단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 총장, 성결까지는 몰라도 성결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일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총장, 총무자리 밥그릇으로 여기는 분, 여기는 여기는 놈, 여기는 새끼.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인데요. 아주 표현도 글도 아주 선명하고요. 구수하고 때로는 굉장히 촌철살인과 같은
멋진 명문장을 표현하시고요. 또 여과 없이 이런 욕도 하십니다. 과감히 잘라내지 않는다면 총장, 총무 모두 때려치우고, 여기서 이제 총장만이 아니라 곧 서울신학대학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무선거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총무 모두 때려치우고 교단 문 닫는 게 옳지 싶습니다. 어찌 돌아가는지 두고 봅시다. 저도 뭐 두고 볼 도리밖에 없고요. 오늘 이 영상이 서울신대 관련자에게 얼마나 도달하고 그들의 가슴을 울리고 마음을 감동시킬지는 모릅니다. 시사톡톡을 개설할 때는 이렇게 우리 신학대학이나 교단의 문제보다는 한국 교계의 문제를 주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고민 끝에 이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명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신대 총장을 앞두고 글을 쓰신 세 분의 내용 중에 뭐 좀 악의적이거나 음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분이 책임지거나 이런 오해는 벗겨야 하겠으나 정말 뼈 때리는 꼭 뼈에 새겨야 될 만한 중요한 조언이 있다면 현 총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장이 되기로 결심하고 도전하는 분들도 꼭 되새겨야 될 좋은 교훈, 도덕적인 훈계 그런 것들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 잘 듣고 보고 되새겼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곤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 총장이 이제 은퇴하고 한 1, 2년 이제 교수직을 수행하다 은퇴하는데 원래 뭐 저도 그렇지만 교수하려고 서울신대 가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공부를 좋아하다가 교수가 되었습니다. 총장 되려고 서울신대 가는 분은 없는데 최근에는 왜 이렇게 총장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막 6, 7명이 나오는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리더십 존경받는 자질이 있어서 그런가? 방금 마지막 원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게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은 아닐까? 권력을 가지고 보니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달콤한 설탕에 부패한 균이 끼듯이 칼은 위험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함부로 권력자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권력자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을 분이 올라갔다가 망신당하고 아주 정말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 총장이 정말 많은 교수들의 존경을 받고 또 의사들의 민의의 대다수의 추천을 받아서 총장이 돼서 잘 수행한다면 그것도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장기 집권은 누가 하든 위험하더라고요. 장기가 갈수록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두가 예외 없이 오만해지고 부패해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또 태만해지기도 쉽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끼는 서울신학대학만이 아니라 현 총장을 위해서도 감히 멀리서 선배로서 조언합니다. 잘했습니다. 아무런 단점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당신의 능력을 4년 동안 실컷 발휘했으니 나머지 기간은 후배들의 장점, 후배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후배들도 나름 학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제 의견을 묵살하거나 듣지 않고 혹시 연임하여 잘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다가 낭패를 당할까 그런 날이 오면 어떨까 걱정스럽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냥 마음 비우고요. 4년간 총장직 수행한 것도 감사할 일이고 또 박수 받을 일입니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조용히 자신의 학문을 또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학문적으로 잘 맺어서 그렇게 은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고민해 봅니다. 자, 부족한 저의 방송 이신근의 시사 톡톡 8번째
장기 집권이 위험하다라는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